안녕하세요. 네. 네, 저랑 식품위생, 식품영양관계법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영양관계법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예. 그래서 몽땅 9문제 정도가 기출되는데 우리가 법률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5문제 정도 기출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법률당 1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가 식품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한 개 법률당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페이지의 식품영양관계법규 여기는 지난 5년간 나왔던 거에 대해서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식품위생관계법규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서 5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92, 93, 94, 95, 96번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식품위생법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하고 결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름 형성, 화농성 질환 등등 후천성 면역 결핍증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공전 작성 보급은 누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다. 그 다음에 조리사의 면허, 그 다음에 위생교육 시간인데 위생교육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을 할 때 매년 얼마나 받느냐라는 건데 영업을 할 때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4시간, 6시간, 8시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작 전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면서는 2시간에서 3시간인데 유흥업 종사자만 2시간이고 나머지는 다 3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6번에 질병에 걸린 동물의 고기에서는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츄렐라, 선모충증 요거 알아두시고요. 기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구는 어떤 게 해당이 안 되냐면 우리가 위생용품,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위생품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물티슈라든가 이런 건 해당이 안 되고 특히 뭐 홈이라든가 아니면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횟수는 매년 1회인데 학교급식은 6개월에 한 번 받으라는 거.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번에 식품재료 원료 다음 중에서 우리가 마황, 부자, 천호 등등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곳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등 이런 데가 몽땅 다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13번에는 건강진단 대상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집단급식소 조리사의 직무인데 이건 10번하고 14번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영양사의 직무와 조리사의 직무.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인데 학교급식법은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결국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꼭 맞추도록 할게요.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나오고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에서 중요한 것만 줄 그어드릴게요. 식품 취급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 실시하라는 거. 그 기록은 2년간 보관. 그 다음에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이거는 원료에 비해서 우리가 교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거. 그리고 식품 취급 등은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고요. 그리고 해동은 냉장해동 10도씨 이하,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대한 21도씨 이하에서 실시하는 거.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이거 정말 중요하죠.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75도씨 이상에서 1분. 폐류 같은 경우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